예산 운영 절차에 따라서 본예산은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예산은요, 요게 이제 추가 경정 예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회계연도 120일 전, 회계연도가 이제 피스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어. 피스클 이어. 회계연도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냥 줄여서 FY라고 쓰게요. 회계연도가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은 9월 3일입니다. 120일 전. 30일, 12월 2일이겠죠. 30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되고 30일 전에 의결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넘어왔을 때가 이제 본예산, 당초 예산이라고 그러죠. 심의 의결을 거치는 이때 갑자기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수정 예산. 근데 1월 1일부터 이제 집행하는 도중에 뭔가 사정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때 이미 이제 1월 1일이니까 예산이 성립됐죠. 성립된 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까 변경하는 거는 일본 표현으로 경정한다 그랬죠. 그죠? 됐습니다. 이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불성립 시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예산이죠. 원래 넘어오고 통과된 것은 본예산, 당초 예산이고요. 제출 후, 맞죠? 의결 전, 제출 후, 의결 전에 예산을 수정하면 수정 예산입니다. 즉, 심의 도중에 예산안을 수정하는 거죠. 우리나라 3번 있었고요. 준예산은 불성립 시, 그죠? 이게 30일 전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즉 1월 1일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서 한다. 우리가 과시워 전쟁과 준한다. 준전시상. 실제로 이제 교전 상태는 아니지만 교전 상태와 준해서, 그죠? 우리가 생활한다. 준전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이게 성립된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과 똑같이 작년 예산과 준해서 한다. 됐습니다. 해당 연도 예산을 간주하고요. 1공화국 때는 1, 2, 3, 4, 5, 6, 7. 1이 맨 첫 번째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가도 맨 첫 번째고, 1공화국 첫 번째, 그래서 몇 개월? 1개월짜리 국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계속 또 예산 심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지출. 왜냐하면 국회 의결이 있으면 대부분의 다양한 사업들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공화국 때는 어떻게 했다? 1월 1일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못하면 요 1월달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또 계속 나머지 2월달 이후부터 예산을 계속 또 심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제 준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잠정 예산을 하고요. 수개월 동안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전반적 지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하면 전반적 사항을 지출할 수 있죠. 국회 의결이 필요 없으면 전반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죠. 그죠? 준예산은 사전 의결을 안 받기 때문에, 그죠? 사전에 긴급한 준 사고를 예비해라. 그죠? 우리 안전법 기억나시죠? 사전 의결의 예외는 전용, 긴급재정경제명령, 준예산, 사고 이월, 예비비 사용이죠. 그죠? 그래서 준예산이 사전 의결의 예외입니다. 그죠? 이거는 국회 승인이 필요 없으니까 기간 제한이 없어요. 가예산은 가나다라 마바사
첫 번째 몇 공화국? 1공화국 1개월. 1960년부터 지금 했는데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그죠? 실제 사용된 적이 없는데 가끔 시험에 넣으면 좀 황당하긴 한데 한번 우리가 언젠가는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시설 유지 운영비. 헌법, 법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기관의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비. 그죠? 법률상 지출 업무가 이미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거, 세 가지. 그죠? 예를 들면, 공무원 보수는 기관을, 시설을 유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죠. 그죠? 사무처리 기본 경비, 명시 1월비, 예비비 이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냥 최소한의 기관시설 유지 운영비, 이미 법령상 지출 업무가 있거나 이미 승인한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립 단계고요.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이제 됐죠?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그죠? 성립된 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서 단축 특기, 맞죠? 단일성 원칙의 예외. 그죠? 추가 경정 예산은 금액을 바꾸는 거니까 양적 한정성이죠. 양적 한정성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횟수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오고 태풍이 5개 오고 10개 오고 이런 거 알 수 없으니까 횟수는 제한할 수 없지만 사유는 있습니다. 그죠? 국가재정법, 국제법이라고 할게요. 제5장에 있는 됐죠? 국보채를 먹을 때, 씹을 때 추인감, 조달, 조타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 그죠? 추가 경정 편성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유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은 단일성 원칙과 양적 한정성의 예외라는 것과 국가재정법 89조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추가 경정 사유는 어떻게 됐죠? 사유 제한이 있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자쟁에 끊고 자정에 자려고 침실에 누웠더니 북협 변화가 발생했더라. 다시 3개 끊어주십시오. 다시. 그죠? 자쟁 끊고 침실에 누웠더니 북협 변화가 끊고 발생했더라. 그래서 1호, 2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별도의 사유고요. 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그러니까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예시종합으로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 그래서 침실 북협이라는 것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의 예시조항이죠. 그죠? 됐습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그죠? 뭐 증가한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법령에 따라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다시 자정에 내가 자려고 침실에 누웠더니 북협 변화가 발생했더라. 다시. 자쟁 끊고 침실 북협 변화까지 끊고 발생까지 끊고 이렇게 세 가지의 사유에 따라서 그죠? 편성 사유의 제한은 있지만 편성 횟수의 제한은 없다는 거 그죠? 자,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그죠? 재밌는 거는 추경은요 본예산과 성립만 별도로 그죠? 성립만 별도로 되지만 양적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라서 예를 들면
코로나의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너무 심각해서 추경에서 1조를 더 편성했습니다. 그죠? 1조를 편성했으면 이제 이것 따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별도로 성립하지만 본예산의 흡수, 그죠? 그래서 본예산과 추가경제 예산을 같이 합쳐서 집행 결산합니다. 그러니까 추경만 별도로, 됐죠? 이게 이제 추경은 별도로 집행한다. X, 됐죠? 별도로 결산한다. X, 됐죠? 추경은 무엇만 편성하고 심의는 같이 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성립되고 나서 하는 거니까. 편성과 심의는 별도로 하지만 집행과 결산은 통상해서, 그죠? 집행 결산합니다. 그죠? 이것도 시험에 좀 노는 부분이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최근에 좀 강조되고 있는 예산이 조세 지출, 이른바 조세 감면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 예산제도, tax expenditure라고 표현을 쓰지만, 원래 이제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텍스라는 세금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건데, 지출이라는 것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세금 감면 또는 조세 감면 또는 조세에게 특례를 줬다. 조세 특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외국, 미국, 특히 서독이 이것을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사실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조세 지출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A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기업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정부가 법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려면 조세 법률주의, 또 세금을 거둘 때도 조세 법률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5천만 원만 세금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세금을 깎아준 거죠. 조세 감면해 준 거죠. 조세 특례를 준 건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억이라는 세금이 들어왔다가 5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지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A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냐 상관없이 내가 1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5천만 원이라는 돈밖에 안 내기 때문에 내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더 쓸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나한테 5천만 원을 더 쓰라고 준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지출이 아니라 간접 지출이고요. 간접 지출은 너희들의 활동을 보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라는 1억이라는 조세가 들어와서 5천만 원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감면, 조세 특례, 조세 특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숨겨진 보조금이라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직접 지출이 아니라 간접 지출로 통해서 마치 5천만 원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 바로 이것이 숨겨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면 직접 지출은 예산으로 통제하지만 왜 간접 지출은 예산으로 통제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조세 지출을 이제 예산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조세 지출이라는 그래서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 공제와 같은 것들이죠. 실질적인 것은 그죠? 지출이죠. 그죠? 형식적으로는 조세를 매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출이죠. 그죠? 형식적으로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세금의 문제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출이죠. 세금을 깎아준다고 보는 경우와 간접 지출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세 지출은 예산이 아니라 법률. 왜요? 조와 세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이 뭐다? 비법률이기 때문에
예산은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산으로 조세 지출을 폐지할 수 없다는 말이 석임할 수 있겠죠. 국세는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고요.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조세 지출을 함으로써 어떤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하는 어느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하시면 법인세를 안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쓰죠. 그죠? 자, 역기능.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렌트 스킹이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죠?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직접 지출을 하면 가시적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대 추구가 많이 나고 법률을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바뀌니까 경직적이죠. 눈에 잘 안 보이죠. 왜요? 무슨 지출이기 때문에? 직접 지출이 아니라 간접 지출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간접 지출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죠. 특히나 문제가 이게 바로 역진된 보조, 누진적인 것이 아니라 역진적이죠.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을 버는 사람하고 10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사람이 만약에 소득 공제를 하면 당연히 그죠? 훨씬 더 많이 받을 사람이 1억이라는 소득을 올리는 우리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공항의 면세점, 세금을 안 받는 것도 일종의 조세 특례죠. 그죠? 1억이라는 연 소득을 버는 사람, 한 달 소득하는 사람하고 300만 원 한 달 버는 사람하고 해외여행 가서 면세점 이용할 확률이 높은 분은 당연히 1억이라는 돈을 버는 사람이죠. 즉, 좋은 세금은 누진적인데 안 좋은 세금은 역진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좋다?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고요. 고소득층에게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죠? 역진적이다. 그래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죠. 그죠? 행정부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뭐 좋게 말하면 이렇지만 나쁘게 말하면 렌트 스킹이라든지 탈의 삼각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세 지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해보자라는 조세 지출 예산 제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세제상의 특혜를 밝히는 것으로 최근에 여러분 300억 이상의 조세 지출, 조세 감면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전에 타당성, 그죠? 우리가 경제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쓸데없는 건데 서독에서 맨 처음 도입했다는 것이 아주 예전에 시험 몇 번 나왔는데 굳이 이게 노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독에서 맨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재밌는 건 국가재정법이 아니에요. 조세 특례 제한법 142조의 2, 그죠? 국가재정법에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작성이 규정되어 있다 하면 틀렸고요. 최근에는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이니까 y-1, y 플러스 1이 있겠죠. 그죠? 예산은, 그죠? 3년이니까, 그죠? 직전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Y년도에 2022년, 그쵸? 21년, Y-1, 21년에 예산을 편성, 심의하고, Y년도 2020년에 22년에 예산을 집행한 다음 Y 플러스 1, 2023년에 2022년 예산을 결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직전 연도와 현 연도, 다음 연도라는 3년이 포함되어 있겠죠. 지방정부에서는 여전히 조세지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니까 뭐 y-1, y 플러스 1, 그죠? 이런 것들이 없겠죠. 그죠? 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조세 감면은 이제 조세특례를 예산의 형식으로 포함하면 당연히 이제 투명해지겠죠. 그러면
렌트 스킹이나 정치적 특혜가 축소되고 국고 수입이 증대된다. 재정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 조세 감면을 해서 세수 인상, 형평성 맞죠? 역진성을 시정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조세 지출이라는 것이 일종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집단 산업에 조세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국제 경쟁에서 공정 경쟁을 위반한다는, 그래서 국제 무역 마찰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WTO 체제에서는 국가가 특정 기업에게 뭘 지원해 주는 것 자체를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죠. 그죠? 자, 이건 이제 예산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산은 비법률이기 때문에. 조세 감면이 사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조세 감면으로 효과인지 또는 A 지역에 그죠? 우리 특별재난구역을 설치해서 지방세를 좀 더 감면해줬다. 그래서 A 지역이 좀 경제 성장이 됐는데 과연 이것 때문인지, 근데 하필이면 A 기업에 새로운 산업 단지가 조성됐다는 거죠. 이런 경제 성장이 조세 감면 때문인지 이런 재정 활동 때문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죠. 그죠? 자, 우리나라 법 조항이 있는데 아까 했죠? 142조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게 중요하죠. 기획재정부 예산론에 가면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정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통보하고 중앙정부를 이렇게 해서 4월 30일까지 그죠? 조세 감면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제공하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바꾼 중에 자 조세 특례 평가 얼마 이상? 300억 이상, 300억 이상 특례에 대해서 하여튼 그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규로 도입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적용 기한이 종료했다는 것은 이제 일몰이 도래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년 동안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10년 지나면 이제 그때가 적용 기간이 종료됐던 거죠. 일몰 기간이 도래했거나 신규로 하거나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새로 한번 심사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하여튼 뭘 할 수 있다? 조세 특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후에 한다, 사전에 한다? 사전에 한다. 금액이 얼마다? 300억이다. 두 가지 요건. 뭐라고요? 일몰이 도래한 경우나 신규로 하는 경우. 근데 일몰 도래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이상짜리? 300억 이상. 조세 감면이 특례가 300억 이상인 일몰 도래와 신규 조세 특례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는 거죠. 142조에 이에 보면 또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됐습니다. 이게 예시가 나와 있죠.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과세이연은 과세를 이제 늦춰주는 거죠. 자,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자 직전 연도니까 Y-1이죠. 해당 연도니까 Y년도. 다음 연도니까 Y 플러스 1년도. 기능별, 세목별. 다시 뭐라고요? 기능별로,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기재부 장관이 한다. 시험 잘 넣었습니다. 기재부 장관. 세금이니까 국세청장이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누가 한다? 기재부 장관이 제출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별도의 규율이 있는데 이른바 국세감면 한도제입니다. 그죠? 국세감면 한도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데 언제 들어봤어요? 재정건전화, 국보채, 그죠? 국가채무부담행위, 보정채무부담행위, 국가채무관리계획, 추가경정예산, 세계잉여금, 감,
씹는 느낌, 휭감이 좋다. 국세 감면 한도제도 재정 건전하죠. 또 역시 세금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일 연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 총액 차지하는 비율을 국세 감면율이라고 합니다. 3년 평균 0.05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세 수입 총액과 감면액을 더한 것입니다. 이게 분모죠. 이렇게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것에서 국세 감면액을 빼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국세 감면액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100억이 총액이었고요. 10억이 감면액이었어요. 그러면 당연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 총액을 합동자. 그럼 이제 이 감면액이면 빼면 실질적으로 수입 총액은 90억이죠. 그래서 그러면 90억의 감면액인 10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연연도의 수입 총액인 90억에다가 당연연도 수입 총액인 90억에다가 그죠? 국세 감면액 총액. 국세 감면액이 얼마나 지금 10억이죠. 그럼 더하기 10억을 하고 나서 요 국세 감면액 총액. 그죠? 여기 말하는 국세 감면액 총액하고 요 국세 감면액 총액 같은 거잖아요. 그죠? 다시 올해 100억의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90억밖에 못 받았어요. 감면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90억에 감면액 10억을 나누면 안 되고 들인 돈에 감면액을 더한 분모와 감면해준 금액을 나눠야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제 100억을 거두려 했는데 10억을 감면해줬으면 총 100억에다가 10억을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100억을 만들려면 원래 수입 총액하고 감면액을 더한 분모에다가 감면액을 나눠줘야 됩니다. 3년 평균 0.5, 0.5도 가끔 시험이 납니다. 자, 이제 통합재정인데요. 통합재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